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오늘은 세계 최고의 장수 마을이 어떻게 장수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꿈이죠. 네,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전도서 3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세계 장수 마을이 어디인지 아는 분 한 군데라도 어디 있을까요? 오키나와 맞나요, 신태 씨? 일본에서 안 왔어요? 오키나와 네 맞습니다. 또요? 뭐 또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 훈자 마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파키스탄. 네 또요? 지금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따 다 나올 거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한 4군데 정도만 말할 겁니다. 또 있어요. 모르면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 블루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봤는데, 이 블루존이라는 그 책은 이 오지의 탐험가 댄 뷰트너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이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전거리 6대륙을 횡단한 사람인데 다 쫓아다니면서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다 기록했어요. 물론 오늘 그 책에 대한 바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야기들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수 마을에 대한 책 그 방송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굉장히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수한다. 어떤 곳에는 뭐 그런 부분 치우친 것이 있고,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오늘은 제가 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겠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그 보면은 그 이탈리아에서 아래쪽에 내려가면 사르데냐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은 제주도의 약 10배 정도 큰 섬으로 나와 있는데 인구는 160만 명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뭐 작지는 않죠. 이 섬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 240명이 살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지금 생존에 있습니다. 100세 이상, 110세, 109세, 118세 뭐 이런 어르신들이.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뭐를 하냐면 110세, 100세라고 해서 누워서 침대에 있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요. 네. 이 댄 뷰트너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100세 되신 분이 소를 막 잡고 있어요. 소를. 그리고 하루에 6km를 운동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80세가 할 수 있는, 80세도 소 못 잡죠. 80세에 소 잡을 수 있을까요? 혼자 소를 잡아서 가족들이 온다고 해서 소고기를 해주려고.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이 사르데냐의 식습관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여기 나오는 그림을 보세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과자 같아요. 네, 과자입니다. 근데 그냥 과자가 아니에요. 이 과자는 색소가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과자 대부분에 그 조미료들이 들어가요. 조미 염분이라든지, 그렇죠, 조미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입맛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요. 자, 이 과자가 단순히 뭐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밀이라든지 몇 가지로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화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반죽을 해요. 거친 밀을 가지고 밀을 거치게 빻습니다. 우리처럼 강력분이 아니고요. 거치게 빻은 밀을 가지고 화덕에 이렇게 굽습니다. 구우면 이게 바삭거린 이 음식이 나오는데 최고의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식습관의 원칙은 고기를 거의 적게 먹는다. 네, 고기를 적게 먹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사를 소식을 한다. 그리고 이 빵은 특징이 누룩이 없어요. 누룩은 현대 이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스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토마토, 올리브유를 많이 먹습니다. 이탈리아 요리가 원래 이 토마토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잘 끓여서 익히면 라이코펜이라는 이 항산화 물질이 나와서 굉장히 몸에 좋은데, 이 토마토는요 특별히 기름과 같이 먹었을 때
그 라이코펜이 훨씬 많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나중에 뭐 기름과 같이 기름 올리브 압착이어야 돼요. 절대로 볶은 올리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착 엑스트라 버진 1은 압착은 그냥 생으로 짠 거예요. 짜가지고 그대로 기름을 추출한 건데 엑스트라 버진 2로 넘어가면 이제 그 2로 넘어가서 이제 하다 보면 그것을 또 재활용합니다. 볶아가지고 짜요. 그래서 그 기름이 뭐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이 기름보다 훨씬 못한 기름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올리브 고르는 방법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일 무엇을 한다고요? 매일 활동을 해요. 매일. 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아주 빼빼하고 뭐 완전 마르진 않았지만 근육은 있겠죠. 말라 있는데 양을 치면 평균 운동량이 하루에 5.7kg인데 이 5.7kg가 양을 치우면서 돌아다니거나 마차를 끌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 같이 뭐 그런 운동량을 한 약 평균 거기 지방 사람들은 5.7kg를 걸어 다녀요. 그 일 자체가 운동입니다. 양을 치고 돌보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인내력과 지구력을 배워요. 그래서 화를 잘 안 낸대요. 그리고 영양 흡수가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조사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 가족애를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고요. 2, 3대가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아주 많습니다. 가족의 대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누구와 살아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을 본인이 안 모시고 왔다 갔다 그죠? 네. 근데 노인 요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섬이에요. 매력적인 섬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부모님을 어디다가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낙천적인 삶과 이렇게 아주 사랑이 많은 삶을 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그런 사랑의 교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오키나와인데 오타가 나왔네요. 네. 이건 보지 마세요. 오키나와. 네. 자, 오키나와도요. 100세 이상이 500명 중 8명이에요. 자, 계산해 보세요. 쉽죠? 그럼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 몇 명이 살아야 될까요? 네? 80명이라고는 안 하셨죠, 누가? 5천 명이 8명이면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에요, 프로테지가? 빨리 맞춰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 우리 빨리 말해. 5천 명이 8명이면 5천만 명이 몇 명이다? 확실해요? 저도 계산 안 하고 나왔습니다. 나 그렇게 믿을게요. 8만 명. 야, 한국에 8만 명이 100세 이상이 산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시내가 100세 이상의 사람 모아놓으면요. 이 보령 시내만 한 인구가 다 100세 이상이에요. 엄청난 이 프로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살 리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90세 넘어서 테니스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오키나와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일본 저 밑에 있습니다. 아마 저 중국에서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중국 사람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네, 오키나와 본토인들이 중국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네, 저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냥 지나왔어요. 자, 오키나와의 식습관을 보면요. 무엇을 역시 잘 안 한다. 네, 육식을 잘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거의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사람들도 이제 많은 것을 알지만,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거의 그 당시에 어른들을 보면요. 이런 식사를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채소, 고구마를 먹고, 이 사람들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라치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의 습관 중에는 이렇게 음식을 굉장히 간소하게, 이거 저희가 직접 찍어 온 거거든요. 간소하게 몇 개. 전혀 이거 3번씩 갖다 먹었어요. 간소하게 감질나게 채식 레스토랑에 갔는데 처음 봤어요. 콩 3쪽, 이거 하나, 깻잎 1장.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 둘, 3개를 모아서 한 입인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금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지 몰랐나 봐요. 근데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들이 일본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밥그릇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이게 밥그릇이냐? 밥그릇이냐? 무슨 개 밥 주는 그 통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에도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명이 넘습니다. 다녀가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래 젊은 분들은 그래도 양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보다 평균 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기 전에 먹는다라고 해서 이들은 위에 음식이 몇 프로만 차면 안 먹냐면 60%만 차면 안 먹어요. 자, 음식에 무엇이 낮아요?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이 빨리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적지만 영양이 많으면 암은 늦게 클 것이고,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칼로리가 많다라는 음식은 어떤 기준일까요? 예? 기름기가 많을 우리 이제 김경우 사모님 어떤 의미일까요? 칼로리가 많다는 거. 육식의 칼로리. 그게 포도당을 많이 만든다 몸속에 들어가고. 포도당을 많이 먹는다. 뭐 칼로리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열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영양이라고 말할 때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주가 칼로리인데요. 근데 칼로리가 탄수화물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단백질도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방질도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지방질을 먹을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탄수화물 하면은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열량 칼로리가 높다는 말은 그 같은 음식의 한 부분을 제거하고 먹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흰쌀, 흰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칼로리가 정상적인 것들은 그 음식의 쌀, 배아, 그 다음에 껍질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먹으면 현미는 그만큼 양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현미 자체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키나와 식습관 더 보면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요? 콩을 먹습니다. 보조제를 먹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옛날에 여러분 그 혹시 아세요? 옛날에 시금치를 지금의 시금치와 비교하면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죠. 옛날에 시금치 한 단이 지금은 20단이에요. 영양 차이가.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제한한 것이 보조식품들이에요. 보조식품, 영양제들. 근데 그 영양제를 많이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영양제가 몸에서 흡수가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오히려 암이라든지 질병의 영양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녹즙을 해서 먹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영양이 땅속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사토닌, 게르마늄 이런 성분들이 산성비가 내리거나 농약, 풀약, 비료를 사용해서 땅이 황폐해지면서 영양 성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친환경 식품을 꼭 드셔야 됩니다. 친환경 식품. 근데 이들은 이제 매일 무엇을 먹냐면 콩을 먹어요. 콩이 여기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많이 쬐인다고요? 햇빛을 많이 쬐요. 노작을 하고 약초를 먹는데 그들은 우리가 먹는 풀처럼 약초를 뜯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키나와의 식습관은 굉장히 간결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드시는 거 낫동과 그런 거 빼고 된장, 발효식 몇 가지 빼고는 다 여기서 식사가 거의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남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네, 생활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아까 사르데나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낙천적으로 웃으며 살고 또 무엇을 잘 하지 않아요? 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를 낸다. 화를 한번 내는 사람들 화를 한번 낼 때 굉장히 많은 세포가 죽어버려요. 근데 이 화를 왜 내는 줄 아세요? 몸이 약하면 화가 잘 나요. 몸이 건강하면 화를 덜 냅니다. 그래서 흔히 빼빼 마른 여자분이 화를 잘 낼까요? 좀 그래도 근육이 있는 여자분이 화를 잘 낼까요?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죠?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네. 남자도 그래요. 누가 더 예민할까요? 네, 마른 사람이 예민할까요? 마르지 않은 사람이 예민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예민한 것이 틀리고
화를 잘 내고. 근데 이 욕을 잘하는 습관이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 봤죠? 욕을 많이 하면 곰팡이 무엇이 생겼다? 네, 곰팡이 밥이 생겨요.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삽니다. 오키나와에 가서 이 몇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매일이 재밌대요. 섬인데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댄 부트너가 쭉 취재를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루를 감사하게 살았더니 또 다른 하루를 나에게 주셨구나. 어떤 신인지 몰라도. 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또 노작을 하고 모임 활동에 참가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아메리카 밑으로 내려가면 코스타리카의 니코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니코야라는 곳도 있는데, 자, 이곳도 역시 같은 것은 평생 육체 운동을 해요. 프랭클린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사람에게 마차가 만들어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걸어서 활동하지 않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불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다 보니까 다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많이 걸려요? 질병이 많이 걸리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이 고령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강낭콩, 옥수수 등 공유이고요. 과일은 거의 오렌지를 많이 먹습니다. 자, 이곳의 특징을 보니까 위암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거의 위암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시면 아마 위암 안 걸리겠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데이터니까. 그래서 보면 뭐 충분히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또 잠자는 곳을 시끌벅적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요? 조용한 침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항상 잠을 잘 때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곳을 시원하게 해요, 또. 그리고 편안한 매트와 자기에 맞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그 지방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위암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위암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없어지고 있거든요. 자, 또 보면요, 100세가 넘어도 나이 많아서 나는 좀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해요. 저녁 식사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뭐 빵 한 쪽, 과일 몇 쪽, 혹은 뭐 때로는 포도즙 한 잔. 이런 저녁 식사 간소하고요. 햇볕을 쬐고, 이 햇볕 쬐는 것도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햇볕.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다 가장 공통이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로마린다가 있어요. 미국의 로마린다인데, 이 미국의 로마린다도 장수 마을로 뽑혔습니다. 거의 로마린다는 재림교인들이 이루어지는 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도시는요, 지금 먼저 새 지역된 장수 마을들은 다 시골이었어요. 오키나와도 그렇고, 또 어디 있었어요, 오늘? 사르데냐도 그렇고, 또 하나요? 니코야도 그렇고. 근데 여기만큼은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통적인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미세먼지?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수명을 줄인다. 요즘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학부모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 문제죠.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정부가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난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스모그, 그래도 우리는 장수한다.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공기도 중요한데, 공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음식이구나. 그래서 저는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아니면 공기, 그 이전의 것을 봤을 때 음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엘렌 지 화이트도 그랬어요. 질병의 모든 원인이 육식에서 기인된다. 시작된다. 설탕, 육식, 자극적인 음식들. 대부분이요. 자, 이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이 미국 몇 개 주가 있죠? 50 몇 개 주죠? 이 52개 주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삶을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어요. 참 이곳을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다녀오신 분이 작년에 너무 말이 쉽나요? 아니 뭐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는 갈 거예요. 우리 시온이를 데리고. 셋 다 데리고 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여기 작년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여기를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몇 개월을 살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래서 장수하겠구나. 여기 몇 개월을 살고 오셨는 아니다 몇 년을 살고 오셨냐. 그분이 복마감인데 지금은 암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물론 재림교인들의 모든 규칙들입니다. 근데 특히 이 지역은 거의 어떻게 보면 원조거든요. 세계적으로 재림교인들의 원조거든요. 이 사람들은 금기식품들이 철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가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거는 절대 안 돼라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담배, 술, 고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조미료, 인스턴트 식품들, 정크푸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향신료, 카페인 뭐 이런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는 성경에 뭐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돼지고기, 쥐고기 안 먹고 육류, 생선까지도 싹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그 안면도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고기 준 곳이 없었어요. 한 군데도요. 근데 안면도에 갔는데 거기 닭도리탕하고 생선 나와서 아주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 건 나온 데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섬 마을이고 안면도에 그 사람들이 먹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지역은 더 철저합니다.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 이전에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빨간 음식도 안 나왔었대요. 매운 음식도. 아, 그런 적도 있었구나.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로마린다에는 의과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재림교에서 자랑할 만한 아주 큰 대학병원인데 뭐 삼육대학 그런 병원하고 삼육병원하고는 아예 차원이 틀린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1905년에 설립된 의료센터예요. 1905년이면 아주 옛날이죠. 그 당시에 의학이 얼마나 부실한 줄 아세요? 그냥 사람이 총에 맞아서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총을 맞으면은 톱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커피 갖다 막 마취시키고. 그 정도의 의학이 2차 대전, 1차 대전 뭐 이때는 굉장히 그런 게 위생도 그렇고요. 미국에 이때 어떤 시대였냐면 땅에 침을 굉장히 많이 뱉어가지고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왜 그 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 옷을 길게 입고 다니지 말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막 더러운 것을 쓸고 다녀서 미국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냥 침실에 눕잖아요. 그래서 옷을 짧게 입어라. 그래서 땅에서 2인치면은 7cm입니다. 7cm를 떨어뜨려 드레스를 입어라. 그런 말을 했는데 왜 이 말을 했지? 하다가 그 당시에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바닥이 다 침덩어리예요. 그냥 침을 뱉고 껌 막 그냥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위생에 굉장히 불결했었죠. 지금 중국 가면 그럽니다. 중국에는 지금도 너무 더러워요. 솔직히 막 신발로 밟기도 싫어요. 열이 피했다. 제가 그 위로는 목단강 그 하이빈부터 아래로 이제 그 상해까지 한 6번에 걸쳐서 가봤는데 그나마 상해는 앞동네는 깨끗하더라고요. 뒷골목은 더럽고 아직도. 근데 미국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린다 의과대학이 생겼다는 건 엄청난 사실 앞선 혁신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이 옥상에는 지금 헬리콥터가 있어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 양자 방사성 치료로 5일에 160명이나 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치료 연구 자료들이 나사 과학자들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1985년 제가 태어나던 해예요. 제 나이인지 아시겠죠? 최초로 신생아에서 신생아로 심장 이식의 수술을 성공시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심장을 다른 아이의 심장으로 이식을 시켰다. 이거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요. 이러한 일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한국은 재림교회 하면요. 그냥 막 쳐다보지도 않는 교회인데 여기는 재림교회 하면 막 이렇게 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벤카슨 아세요 혹시요? 신의 손을 가진 벤카슨이 지금 대통령의 주치의잖아요. 벤카슨. 굉장히 이런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런 수술로 인해서 살아있는 아이들이 이 병동에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아이들의 사진이. 자, 그 당시에 초창기 레드너 벨리 박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재림교회는 폐암 확률이 21%가 낮은 것을 발견합니다. 자,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흡연을 하지 않죠. 굉장히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수명으로 따지면요. 일반 미국 사람보다 미국의 재림교인들은
6년, 여자는 남자는 10년을 더 살아요. 이 작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차이 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공부했던 영양학 책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 영양학 책에도 미국의 재림교인들은 훨씬 오래 산다. 근데 거기에서는 왜 오래 사는지 보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뭐를 먹고 있어요? 견과를 먹는다. 그래서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고기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5명의 공저로 된 영양학 책인데, 자, 5회에서 7회 정도의 견과류 섭취를 하는데, 이 재림교인들은 거의 심장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이 정도면 좀 따라서 해볼만 하겠죠. 로마린다의 장수법을 보니까요. 채식, 견과류, 운동, 금연, 평균 체중이 1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뚱뚱해요.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 자, 그런데 이 로마린다 의과대학, 로마린다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렌 골드 하몬이에요. 이 엘렌 주 화이트라는 말은 자기 남편의 제임스 화이트라는 말의 성을 따서 이제 엘렌 주 화이트라는 이야기를 썼고, 원래 이 여사 이름은 엘렌 골드 하몬인데, 이 엘렌 골드 하몬은 이 재림교의 교리를 받아서 채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끼친 여성입니다. 17살에 첫 계시를 받기 시작하면서 1863년에 고기가 안 좋다. 고기를 먹지 마라.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왔어요. 건강, 교육, 음악, 역사, 교리, 미래, 예언, 가정 등 3,000번의 계시를 받고 10만 페이지의 거대한 원고를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사실요. 엄청 존경해요. 그래서 이분의 서재를 제가 방문은 못했어도 좀 서재에 무슨 책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제가 프린터에서만 갖고 있어요. 이분이 보았던 서재 거의 몇천 권을 갖고 있었어요. 몇천 권에서 역사분.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그거를 이제 그 책을 사서 보고 있는데 몇천 권의 그 프린터를 제가 쭉 해봤어요. 엄청 많은 책을 읽기도 했지만 이분이 쓴 책이 페이지 수만 10만 페이지의 원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10만 페이지. 아마 쓰기는커녕 읽기도 힘들걸요. 그렇죠. 한 책이 보통 300페이지, 이번에 저희 책이 나오는 게 400페이지 가까이 돼요. 380, 400페이지 나오는데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도 몇 년 고생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10만 페이지의 거대한 원고를 기록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교육이면 교육, 음악이면 음악, 그 사상이 또 정확합니다. 역사면 역사, 역사도 보면요. 그 옛날에 그 페르시아 역사 어떻게 보면은 오리엔트라고 하죠. 오리엔트죠. 그 해가 뜨는 문명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옥시덴트 역사가 끝나는 유럽 사회 제국주의까지 쭉 그 토탈 기록한 그 역사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쓴 신학적인 글들도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보니까 제가 사복음서를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쓴 사복음서의 순서를 150년 전에 그 순서 그대로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 성경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대로 딱 연도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이것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건강이면 건강, 교육이면 교육, 음악이면 음악, 역사, 교리, 미래, 예언, 가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잘 써놨어요. 시간 되시면 가정에 대해서만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예언에 대해서 미래 예언, 역사, 교리, 음악, 교육, 건강 제가 다 좋아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특별히 건강하고 역사하고 미래 예언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좋아해서 그 책을 좀 더 많이 읽습니다. 1827년 맨주 고렘에서 태어나서 1915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80 몇 세까지 살았죠. 1960년대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육식을 하다가 육식을 끊고 본인이 죽을 때까지 두 끼 식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젊었을 때는. 역시 나이 들면서 다리를 다치고 나서 살이 좀 찌셨죠. 가족들이고 또 있습니다. 근데 자, 집은 제가 사실 저희도 이렇게 집을 지고 싶었는데 동생한테 이렇게 져달라고 하니까 돈 많냐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나도 한 이런 집을 지면 어떨까. 창문도 많고 굉장히 뭔가
미국식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거의 100 몇십 평. 미국 사람들 집 크게 짓거든요. 한 150평, 200평 이렇게. 작게 이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거의 평균 10명의 사람이 살았대요. 평균.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항상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요양원은 아니지만 10명의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네. 이런 집도 있었고요. 미국에 살다가 호주로 가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 천연치료의 선구자인데요. 자,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수치료, 허브 테라피, 숯가루, 그 다음에 천연치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수많은 천연치료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안 들고 가장 쉽고 가장 빨리 이렇게 처방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금식과 과일식의 선구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재림교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상이 있습니다. 신체와 영혼을 하나로 믿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제 습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요, 거의. 개인적인 습관에만 있지 않고 종교관에서 경박한 언어 행동을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예절, 성적인 문제, 용서, 이해, 사랑을 토대로 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춤이나 댄스나 이런 거 치지 않고 카드놀이, 도박, 오락, 격한 스포츠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파워워킹을 합니다. 한 6km에서 8km를 1시간에 걸어요. 파워워킹 해보셨어요, 혹시요? 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안식일은 1년에 52번을 지키는데, 그때 안식일 오후는 거의 소풍이나 등산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요. 일상에서 7일 중에 그 하루는 특별하게 하루를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살아갑니다. 그날만큼은 옷도 그날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서 양복을 입고요. 그날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날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족과 같이 소풍을 가고 산책을 가고 아주 재밌게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식일이면 아침에 9시에, 안식교회 9시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서 12시에 끝나면 점심 먹고 땡 하면 옷 갈아입고 이제 다시 그냥 방에서 낮잠을 자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오후 내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사진이 있는데 머리 이렇게 하얀 할머니들 같이 모여서 여럿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고, 가족들이 있으면 또 같이 여행을 하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장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거운 삶을 일주일에 한 번에 꼭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안식일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큰일이다, 저거 하면 큰일이다가 아니고, 이 삶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90세가 넘는 심장 수술 보조 의사가 로말인데 지금도 있고요. 수술 시 동맥이 건강하고 매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채식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수술할 때 동맥이나 심장뿐만 여러 가지 수술할 때 이 동맥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고요. 우리 저번에 들었었죠. 심장이 망가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 혹시 들으셨어요? 네. 네, 그분이 피가 깨끗하다, 특별하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미국의 초기 채식주의자들의 아주 훌륭한 점들은 뭐냐면, 지금은요 비타민 12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오메가3라든지 6라든지 이런 것을 들깨나 채소에 있다는 것으로 딱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학계에서요 채식으로는 비타민, 단백질,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막 공격을 받았었어요. 언론에서도 막 쏟아져 나오고, 당시의 영양학의 개론이 예를 들면 탄수화물, 칼로리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효소, 1800년 19세기엔 효소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채식에 영향이 있냐, 풀에 영향이 있냐라고 비난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지금 미국의 지금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2천만 명이거든요. 거의 2천만 명.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뭘 했냐면 채식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식하기 쉽지만 이 당시에 채식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린다의 장수마을 요약하면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24시간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그냥 아침 예배만 드려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완벽하게 쉽니다. 그런데 그냥 분주하게, 저도 참 이거
고칠 거예요, 앞으로. 뭐냐면 가장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금요일이 되면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요. 상대방과 싸웠던 사람도 있으면 가서 다 화해를 하고 안식일이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모든 마음을 다 풀고 안식일 저녁에 다 임합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지내거든요. 유태인들 미국계에서 지내는 유태인들의 안식일을 동영상으로 보면요. 아주 그날 저녁을 안식일보다 더 가치 있게 보내요. 금요일날 저녁이 금요일날 오후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BI가 체질량 지수인데 굉장히 건강하고 정기적인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취미가 같은 친구들과 시간을 아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취미가 같거나 이 마인드가 같거나 어떠한 그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아주 잘 모여서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견과류 섭취와 철저한 식생활, 뉴스타트 원리를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온의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의 장수마을의 특징들을 배웠었죠. 공부했죠. 그럼 여기서 현재 나의 수명에서 10년 짧아질지 10년 길어질지는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럼 갭이 몇 년이 될까요? 20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단지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돼요. 내가 잘못 살면 70대까지 살 기준에서 60밖에 못 살고 잘 살면 70까지 살 거에서 80까지 산다. 갭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운동을 너무 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기 오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에 완전히 확필히 꽂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하고 운동이 최고의 일이긴. 근데 사실은 운동은요 많이 하면 뭐 활성산소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운동의 시간은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최고로 보고 있어요. 1시간 반, 2시간.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피로균이 쌓여버려요. 장이나 온몸에 피로 축적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뭘로 스트레스 풀게 되냐?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과식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독이거든요. 과식도 문제고 과로한 운동도 문제가 된다. 또 운동을 하면요. 이게 유산소 운동하면 다리를 많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어떤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장수 마을의 사람들을 보면은 뭐 거의 이 걷는 운동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손발을 쓰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흉부 있죠. 흉부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많이 할 때 장수선이 여기 있대요. 그래서 흉부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거. 손발을 많이 모세혈관 작용이죠.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반드시 설거지도 열심히 치우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텃밭에 작은 거 하나라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풀도 매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무엇을 피한다? 과다한 운동을 피한다. 나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암이 안 나섰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막 정신없이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운동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파워워킹 한 번 정도는 엘렌 G 화이트는 이 등산도 좋지만 최고 좋은 운동은 파워워킹으로 말했어요. 걷는 것을 대신할 운동이 없다. 여기 파워워킹 할 수 있죠. 거의 왕복하면 7, 8, 6, 7km 되니까 이 파워워킹 정도 한번 하고 나머지는 명상하면서 숲을 거니는 거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굉장히 그 감미로움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좋을 것 같다. 아마 제가 암에 걸려서 저는 한다면 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운동보다는 운동을 한 번은 쭉 하고 한 번은 산에서 좀 누워도 있고 아주 자유롭게 자율신경을 쭉 풀어주면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을 가꾸고 노작을 한다. 여기 하라치부 아까 어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오키나와 사람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를 한다. 배불러와 배가 안 고파 차이가 있습니다. 배불러와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배부르게 먹지 않지만 배가 고프지 않게 먹는 것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환우분들은 배가 고픈 것이 훨씬 낫다. 이 사실을 또 이해하시고 오늘 채식 위주의 식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견과류는 그 자체가 무슨 식품이다? 네, 이 견과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셔줘야 뭐를 안 먹어요?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하세요. 거의 견과류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곡식량의 6분의 1, 10분의 1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걸 치면 수저로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뭐 경과마다 성격은 틀립니다. 땅콩은 좀 덜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몬드는 조금 더 드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틀리고, 호박씨나 또 뭐 해바라기는 좀 더 드셔도 돼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먹어도 문제 없는 것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날려보내야 돼요? 네,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웃으며 산다. 종교를 갖는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방법을 여기에 그대로 이 노하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이런 그 장수마을의 네 군데에 아주 좋은 거 몇 가지만 여러분 갖고 사셔도 지금 내 나이에서 내 나이가 아니구나. 내가 설정된 죽을 그 나이에서 10년은 그냥 더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은 치매 걸려서 더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은 어떻게 살 수 있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테니스든 탁구든 체육을 운동을 하나씩은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